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내 스쿨존 800여 곳을 긴급 점검하고 있는데요. 안전시설 설치율은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좁은 1차로에 보행 공간은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차량들이 불법 점령했습니다.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한 겁니다. 더구나 보행도 중간중간 설치된 시설물 때문에 학생들은 차도로 내몰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어린이 위험구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차를 피해서 차도로 가서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애같이 1학년, 2학년 어린 애들은 쉽지 않고 위험한 일이거든요.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정구의 한 초등학교 앞, 보름 전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곳입니다. 단속 차량을 타고 둘러봤습니다. CCTV가 설치된 학교 바로 앞에는 불법 주정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여 미터만 벗어나자 불법 주정차 모습이 눈에 띕니다. 네, 대전산사교입니다. 차량이 나오세요. 다음 달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시민신고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매겨지는 과태료는 8만 원, 일반 도로의 2배입니다.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8월 3일부터는 이제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겠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78건,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은 태부족입니다. 부산 스쿨존 내 과속 CCTV 설치율은 8%에 불과한 상황. 지난달 해운대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난 사고로 6살 아이가 목숨을 잃은 후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모든 스쿨존의 안전시설물을 점검합니다. 3년 동안 단계적으로 CCTV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건데 올해는 30%가량만 설치됩니다. 부산시와 시교육청 좀 선제적으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가지고 조기에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을 해서라도 전국 800여 건의 스쿨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안전시설 미비와 불법 주정차, 과속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더 이상 차량 보호구역, 운전자 보호구역이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여름철이면 모기를 쫓기 위해 모기향 피우는 가정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모기향 때문에 집에 불이 나는 일이 빈번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기향불 실험 현장에 김한식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화마가 삼킨 주택 내부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부산 진구 당감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모기를 쫓기 위해 피워둔 모기향 불이 원인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장군의 한 공동주택 화재도 모기향 불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모기 향불을 이제 피웠다고 주방 쪽에서 피웠다고 하고 그 주방 측에서 이제 화재가 그러니까 불꽃을 제일 처음에 발견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해마다 모기향 불로 인한 화재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부주의로 인한 화재 6만 3천여 건 가운데 모기향과 촛불로 인한 화재는 900건이 넘습니다. 실제 모기향 불의 화재 위험성을 실험해 봤습니다. 모기향 불에 닿은 종이에서 5분이 흐르자 연소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30분에 이르자 불이 붙습니다. 청과 나무도 새카맣게 타들어가더니 30분 만에 불이 시작됩니다. 한번 불이 붙은 모기향 불은 잘 꺼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물로 끄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기향 불은 어른 손톱보다 작지만 온도는 500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여름철 자주 사용하는 선풍기 바람이 닿으면 발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선풍기를 많이 켜고 바람이 풍향이 있을 때는 700도에서 800도까지 올라가는 거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발화점이 보통 250도 넘어가면 어떤 물질이 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최근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모기향이 넘어져도 불씨가 옮겨붙지 않도록 그릇에 받치고 주변에는 종이 같은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제2의 도시 부산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현실이 된 곳이 있는데요. 해운대구에 있는 전문대학인 동부산대학교는 각종 진통 끝에 사실상 강제 폐교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9년 해운대구 반송동에 문을 연 2, 3년제 사립대인 동부산대학교입니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올해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84억 원에 달하는 자금 횡령 등 학사 비리가 적발되며 교육부로부터 내려진 시정명령 요구만 3차례. 재학생 수는 5년 전 2,600명에서 올해 470명까지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재정난 속에 학교 측은 지난해부터 사실상 잦은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학교를 사들이겠다는 인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수자의 자격을 두고 학교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고 교육부도 최종 인수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학교에 폐쇄 명령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제 청문 절차 걸치고 폐쇄 명령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8월 달에 특별 편입화. 근데 이제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행정 예고 상태고요. 학교의 위기는 지역 사회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의존하던 인근 상권에선 벌써부터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교 닫아보면 안 돼요. 문 닫아야 되죠.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갖고 저 위에 문 닫은 데도 많고 우리도 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학생이 영 없어요. 그러니까 타격이 많지. 우리 전체적인 상인들이 거의 문을 닫고 막 이렇게 좀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송의 발전이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유동 인구가 적고 또 폐교되고 있으면 여기는 좀 외진 데가 돼서 또 우금지대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 부실대학들의 퇴출 위기. 동부산대학교의 존폐 결론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지역 주택가에는 마을지기 사무소가 있습니다. 보통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마을지기들이 코로나19까지 겹쳐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들을 위해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마을지기들과 함께 동네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마을지기 사무소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마을지기가 각종 공구를 챙기고 작업에 나설 준비랍니다. 보통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 수리에 나섰는데 최근 들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이용이 이제 낮아져서 금정구에서는 이제 취약계층이나 전입세대 등에게 직접 찾아가는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를 해서 마을지기가 찾은 곳은 여든이 된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한 연립주택. 자녀들의 발길은 끊긴 지 오래인데다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혼자서는 전등 교체조차 쉽지 않습니다. 네, 안 와요. 멀리서가 오도 안 하고 행빈도 안 되고. 그래도 여기까지 와주시니 고맙게요. 내 말고 나무랑 천인데. 마을지기는 부서진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고 혹여나 음식을 조리하다 잊어버리실까 가스 타이머도 설치한 뒤 꼼꼼히 체크합니다. 잠시나마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도 마을지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몸에 기운이 없어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낸다는 김영수 할머니는 코로나19로 외출도 쉽지 않아 통 사람을 만나기 힘든 요즘 마을지기가 찾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루 어머니 몇 시에 갑니다 이러면 그 어머니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감자를 포실포실 삶아가지고 가자마자 얘야 일하지 말고 이거부터 먹어라 이렇게 따뜻할 때 그 먹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정말 더 열심히 한 발 더 뛰어야 되고
그래 대화하는 게 좋지. 대화하고 이리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나. 자식들 그래 안 도와준다. 이거 이놈을 뭐가 따라주나. 코로나19 확산과 폭염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사람들의 온기는 그리운 사람들. 마을 지기들은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주택 수리와 함께 따뜻한 이웃의 정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7명의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8대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을 놓고 민주당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소속 기초의원 7명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후보를 선출하도록 한 당 결정을 무시하고 자신이 출마하거나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부산진구의회는 민주당 소속 11명 의원 가운데 4명이 무더기로 제명됐습니다. 제명된 의원들은 의원총회 전 일부 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로 사전 담합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장강식 의원은 의총 결과를 거부하며 또 다른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벌여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지만 제명됐습니다. 사전 담합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저희들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도 하지 않고 내린 징계에 대해서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연제구와 사상구 의회 의원 3명도 제명됐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당론을 따르지 않은 만큼 해당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또 윤리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소명을 충분히 감안해 내린 결정인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하구 의회는 지난 6일과 7일 2차례 선거를 치렀지만 아직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장군 의회에서는 조롱성 문구가 투표용지에 적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의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놓고 의원 간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면서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의 그런 자리 싸움과 자기 밥그릇 싸움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신뢰와 믿음을 다시 한번 깨트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동구와 중구, 사하구의 의원 6명에 대해 해당 여부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LG엘로비전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부산에서 언급된 민원들의 키워드를 봤더니 주차장이나 주정차 등 주차 문제가 주를 이뤘습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골칫거리입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지난 한 달간 부산의 주요 민원 키워드에서는 주차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장,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등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민원 내용을 살펴봤더니 주차장을 확충해달라, 주차 공간 확충 없는 단속은 문제 있다는 등의 불만이 나옵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번화가의 불법 주정차 신고를 비롯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얌체 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장애인 키워드도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주를 이뤘습니다. 사실 수치상으로 부산의 주차장 확보율은 100%를 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없는 주택가, 특히 원도심 지역의 경우 차량 한 대당 주차면 한 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들 지역에서 주차는 고질적 민원이 된 지 오래고 주차 문제가 단속을 하는 행정기관과 주민 간 갈등은 물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주요 민원 키워드, 아파트와 쓰레기도 눈에 띕니다. 지난달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쓰레기가 가득한 차량에 갇힌 채 방치된 반려견이 발견돼 전 국민을 경악해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사유재산이라 주민들이 방치된 개를 구조할 수 없었는데 이 때문에 행정에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글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어 부산 장안고, 명문고 등의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기장군에 있는 장안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기존 학교장 배정에서 일반 전형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광신도시 입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결정인데 학부모들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있던 일부 지역까지 모두 해제되면서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춤하긴 했지만 6.17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투자 자금이 부산에 유입되면서 부산 진구와 동래구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2주 연속 부산 아파트 매매 지수는 상승세입니다. 6월 마지막 주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0.09%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규제 강화 대책이 나온 이후 부산 진구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부산 진구는 6월 4주 0.18%에서 6월 마지막 주 0.28% 상승해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동래구 역시 6월 4주 0.24%, 6월 마지막 주는 0.26% 상승했습니다. 금천 차량 정비창 이전에 대한 이제 발표 이후에 주변 지역으로 높은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와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해운대구라든지 수영구, 남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가격 차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6월 마지막 주 0.13%, 해운대구 0.07% 상승해 각각 전주 0.32%, 0.26% 상승한 것과 비교해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해수동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매매가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투자가 용이한 부산 부동산 시장에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까지 부산 부동산 시장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이뤄져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규제 대상에 부산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부 지역에 있는 일부 아파트에 국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다시 이제 지정이 되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부상권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북구와 강서구를 제외한 원도심과 서부상권의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부산 지역 내 양극화는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당초 10일까지였던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예술인 1명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예술인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예술인 활동증명 확인서의 발급이 지연돼 지역 예술인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신청기한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업체 284곳에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건강검진 비용은 업체당 25만 원씩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시와 협약을 맺은 종합병원 14곳에서 검진을 받으면 병원에서 부산시로 검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부산시는 또 자신이 다니는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사업기간 내에 영수증을 제출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용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부산시 소상공인 희망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자녀 가정에 발급하는 차량 스티커를 주소 지역 관계없이 시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 차량 스티커는 부산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세대원 차량의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스티커입니다. 차량 스티커를 붙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발급 대상 차량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며 영업용과 법인 차량은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